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와 미국 ETF의 주가 전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지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위주로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미국 ETF, 구체적으로는 S&P 500 지수랑요,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도 주가 전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만 하다 보니까요, 수익이 정체되는 기간들이 있죠. 그래서 미국 ETF도 함께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주가 전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성을 위해서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드디어 삼성전자에 메모리 호재가 떴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 ETF, 구체적으로는 S&P 500 지수 ETF랑요,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주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메모리 호재가 나왔죠? 자,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DDR5 쓰는 CPU 드디어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재,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관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DDR5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DDR5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메모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DDR4라고 해서 DDR4라고 하는 표준이 있었는데요. 메모리의 새로운 표준인 DDR5라고 하는 표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준 자체는 작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메모리 업체는 이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메모리를 지원하는 CPU, 이 CPU는 이제 인텔에서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인텔에서요, 이 새로운 메모리를 사용하는 CPU를 아직 만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메모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텔이 CPU를 좀 늦게 개발하는 바람에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인텔에서 이 DDR5를 사용하는 CPU가 드디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DDR5 준비는 오래됐는데 이미 지난해 7월 메모리 표준 규격, DDR5 규격 및 표준을 발표했고, 메모리 업체들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DDR5를 지원하는 CPU 출시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의 CPU 개발 둔화가 생각보다 DDR5 전환을 지연시켰었는데, 드디어 인텔이 올해 4분기 PC랑 또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DDR5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를 얘기하는 겁니다. CPU 출시 계획을 내놓았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요, 메모리는 지금 신제품이 나와 있는데 CPU가 이제 신제품이 못 나와서 못 팔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인텔이 올해 4분기에 새로운 CPU를 내놓는다고 합니다. 오, 이러면 이제 4분기부터 메모리의 수익성이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중요 포인트가 원래 올해 4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는데요. 만약에 올해 4분기에 인텔이 이 새로운 CPU를 내놓게 되면은 4분기부터 오히려 메모리가 더 잘 팔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호황이 내년까지 만약에 이어진다면
삼성전자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메모리 현물가 지수입니다. 최근 6개월 나타낸 건데요. 이 메모리 현물가 지수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해 4분기에 그 DDR5를 지원하는 CPU가 나오면요, 올해 4분기에 이 현물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DDR5는 지금 신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비싼 거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지금 팔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인텔이 올해 4분기에 새로운 CPU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때 요 비싼 DDR5 메모리를 팔면서 현물가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이제 일봉 차트이고요. 자, 최근에 그 델타 변이로 인해서 한번 조정이 쭉 왔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요, 쭉 떨어졌을 때 이날 S&P 500 ETF를 사신 분들 제가 축하드린다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아, 이날 사신 분들 아주 잘 사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3일 동안 쭉쭉쭉 이렇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미국 증시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그 나스닥도요, S&P와 비슷하게 한번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혹시 이 나스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요, 미국에 있는 코스닥하고 비슷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닥과는 느낌이 다른 것이, 이 미국 나스닥에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핵심 IT 기업들이 다 이 나스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은 뭐 IT 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지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앞 페이지에 S&P 500 지수의 이 차트랑 이 나스닥의 주가 차트를 비교해 보면요, 나스닥은 이렇게 출렁거림이 되게 심하죠. 그 S&P 500 지수에 비하면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출렁거림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ETF, 그 국내에 상장된 것을 보면은 미국 나스닥 100 ETF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그런 종류의 나스닥 ETF를 사시려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미국 ETF요, 뭐 아무 때나 사도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주식이라는 게요, 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올라가 줘야 또 기분이 좋은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 만약에 나스닥 ETF를요, 만약에 이런 날짜에 샀다가 쭉 떨어지면요, 아무리 미국 지수 ETF라고 해도 가슴이 아픈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만약에 이때 잘못 샀으면 회복되는데 한참 걸려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것은 그나마 이 출렁거림이 좀 덜한데요, 나스닥 ETF 같은 경우는 이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최근 3년을 나타낸 건데요. 올 초에 이렇게 환율이 낮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현재 이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아실 수가 있죠. 이때는요, 미국 ETF 매수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왜 그런 거냐면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지수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격이 환율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ETF 지수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더라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국 ETF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킨덱스 미국 S&P 500 일봉 차트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미국 S&P 500 ETF가 이제 국내에 상장된 게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킨덱스가 가장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킨덱스 미국 S&P 500 ETF 주가 지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 킨덱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 ETF를 운용하는 운용회사입니다. 이게 뭐 킨덱스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 뭐 KB스타도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킨덱스가 제일 낮다고 생각해서 이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S&P 500 주가 지수를 보시면요, 거의 조정도 없이 계속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조금 조정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요날 사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렇게 쭉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한번 조정을 겪고 다시 반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사는 것이 이때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조정이 또 바로 올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S&P 500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조정이 많이 왔었죠? 그런데요, 이 킨덱스 미국 S&P 500 ETF의 주가 지수를 보시면 거의 조정도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왜 그런 거냐면요, 환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 주가 지수가 빠져도요, 미국 주가 지수가 빠지면 보통 그날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지수가 좀 빠지더라도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의 가격은 별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굴곡 없이 이렇게 쭉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8월 달에 우리나라 운용사인 킨덱스랑 타이거, KB스타 크게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운용사 3개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S&P 500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SPY, IVV, QQQ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국내에 상장된 ETF를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이 SPY의 경우에는 분배금이 국내에 상장된 ETF보다 살짝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거의 같고요. 분배금이 여기가 살짝 더 낮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이 킨덱스에서도 분배금을 나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아직 이 킨덱스가 운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요, 분배금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ETF들도 향후 분배금을 많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 맨 마지막에 상장된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ETF 운용 수수료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요, 어쩌면 분배금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내 ETF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ET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낮에 거래하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매도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가격 자체가 원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었는지, 벌었다면 몇 프로나 벌었는지 바로바로 금방금방 쉽게 알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국내 ET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ETF가 만약에 분배금을 이 미국에 상장된 ETF만큼 준다면요, 굳이 무리해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이 QQQ 같은 경우는 분배금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ETF를 사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일봉 차트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스닥은 출렁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나스닥 ETF를 사시려면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어쨌든 한동안 조정을 겪고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을 살짝 지나가긴 했죠. 하지만 한번 조정을 겪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ETF의 증시 일정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인 7월 28일이 미국 ETF들의 분배금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시던지 이날 이전에 사시면 분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TF 같은 경우는 분배금이 바로 나오죠? 8월 초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이 코스피가요, 최근에 살짝 정체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고점이 지난 고점보다 조금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정체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이 주가 차트는 오늘 12시경에 이제 찍은 주가 차트인데요. 자, 이 파동을 보시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요,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좋은 주가 차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매우 싸기 때문에 새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대이긴 한데요. 어쨌든 주가 차트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을 설명드리면요, 한동안의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8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중이죠. 이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예금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비수기에도 보통주보다 훨씬 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보통주가 좀 힘이 없어서요, 삼성전자 우도 치고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배당 수익률 2.5% 지점인 77,500원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할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께서 나오시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많은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주가도 쭉쭉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해운대 배경사진 계속 보여드리니까 좀 지겨우신 감도 있으실 텐데요, 혹시나 좋은 사진을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